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홈실랭 가이드 청평입니다. 오늘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자를 만나볼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일단 청약을 넣고 나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사연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는지도 함께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이 사연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인생의 큰 기회일지 모르는 상봉 더샵 퍼스트월드에 당첨되었는데요. 처음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본 좋은 집을 드디어 가질 수 있구나, 한 번뿐인 생애 최초에 당첨됐구나 하면서 좋았는데, 막상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 재정 상황이 맞지 않았고 가족들이 도움을 많이 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결혼 준비 중인 여자친구 돈과 함께 중도금을 잔압하면서 자금을 마련해도 막막했어요. 분양가에 비해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매달 이자, 원금도 버거워 보이고, 중요한 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넣은 거라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올까 싶어 갑갑합니다. 여자친구랑 결혼을 준비 중이라서 이 선택이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다 보니 너무 계획도 준비도 없이 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누구는 지금 집값이 하락하니 조금 더 기다렸다 사라, 또 누구는 특별 공급 기회를 날리는 거 아까우니 그냥 지금 해라, 의견이 갈립니다. 부동산도 청약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혼란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서울에 집 마련하기 힘들 것 같아 부담도 되면서 걱정입니다. 지금 선택이 좋을지 나쁠지 판단하기도 힘들고, 청약을 포기하면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가지고 저희 홈실랭 가이드 청약 컨설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우선 정리해서 신청자분의 기본 정보부터 보면, 나이 35세, 연소득 세전 6천만원, 여자친구 세전 3,500만원, 총 자산 4억원 있으시고요. 결혼비용은 제외했습니다. 무주택에 현재 송파에 전세로 거주 중이시고, 특별공급은 사용하셨고, 혼인신고는 전인 상태로 서울을 거주해야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월 고정비는 281만원, 주거랑 차량의 대출 없이 화면에 목록별로 지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만약에 포기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건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사연자분은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한 경험도 없고 부동산을 깊게 공부하시지도 않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지라는 목표를 두고 계시다가 청약이 좋다고들 하는데 광고를 보고 이건가 싶으셔서 넣은 거죠. 이 더샵이 일반 광고부터 유튜버, 블로거 정말 많이 썼거든요. 어찌됐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이 청약은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금 스케줄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어찌저찌 마련을 하더라도 영끌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왔냐면, 보통 청약할 때 입지, 호재 이런 거 다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스케줄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충 계산해보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로또 청약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 마음에 쏙 들거나 하면 더 그런 경향이 보이고요. 에이, 누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해 하실 텐데 정말 많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연자분의 더샵 퍼스트월드 자금 스케줄을 보면요, 분양가가 13억 300만원이에요. 계약금 10%, 중도금 총 6회차 60%, 잔금 30%이고, 여기에 다른 거 말고 기본적인 옵션, 발코니 확장이랑 시스템만 단다고 하면 2,858만원 중에 계약되는 10%를 내야 하죠. 그럼 총 13억 3,158만원 중 계약 시 내야 할 돈이 10%, 1억 3,315만 8천원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구멍이 생겨요. 현금으로만 1억이 있는데 일단 증권계좌는 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적금을 깨야 하거나 돈을 주변에 빌리거나 해서 마련을 해야겠죠. 자, 이제 이거를 어찌저찌 납부했다면 이제 잔금까지, 여기가 29년 8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남은 4년 7개월 동안 대출을 포함해서 11억 9,842만 2천원만 마련하면 되겠지라고 간단하게들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진짜 크게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84제곱미터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죠. 금리 그냥 4.5%로 놓고 자서일별 입주 때까지 발생이자가 총 9,785만원이에요. 거기에 또 당연히 취득세 내야 합니다. 4,400만원 정도니까 총 14억 7,343만원이 됩니다. 분명 분양가가 13억이니까 요 돈만 내는 줄 알았는데 실제 금액은 1억 7,3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대출은 얼마가 나올까요? 은행 문의 결과 일단 분양가랑 합산 소득이 높고, 그리고 한도가 낮기 때문에 디딤돌 같은 대출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집단대출로 받아야 해요. 여기서 스트레스 DSR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잔금 때 부동산이나 경제 상황이 뭐 좋아지고 해서 그냥 일반 DSR에 금리도 4% 적용한다고 하면 최대 대출액이 6억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있는 현금에서 계약금을 내고 입주까지 모아야 하는 돈이 다 빼면 4억 1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4년 7개월 동안 모으려면 한 달에 745만원씩 저축을 해야 하고요. 근데 두 분의 실수령액이 673만원이고 월 고정비까지 빼면 남는 돈이 392만원이죠. 뭐 이것도 허리띠 졸라 매고 친인척 도움 받아서 냈다고 치더라도 입주하고 나서는 월 315만원씩 반평생 동안 상환을 해야 하고요. 옵션 빼고 이사비, 등기비, 짜잘한 거부터 금리까지 후하게 해도 이 정도 자금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럼 이 빡빡함, 사실상 불가능한 스케줄인 게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어찌저찌 도움을 받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치더라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분이 청약 당첨된 곳은 중랑구 상봉동으로 앞으로 분명 개발되는 곳은 맞아요. 양옆으로 10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거기에 경의중앙선 7호선도 있고 코스트코 엔터식스까지 인프라도 좋죠. 대신 그만큼 단점도 명확해서 대로변 말고는 노후화된 유흥시설에 학군 등급도 낮고 녹지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기에 이 분양가가 13억 15억 하는데 연식 차이도 있고 평형태 차이도 있겠지만 입지가 더 좋은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101제곱미터 실거래가 11억, 호가 11억 5천에서 12억, 한일선업일 84제곱미터 실거래 7억 5천에 호가 9억, 대단지 아파트인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12억입니다. 신청자분이 당첨된 청약이 브랜드 신축이라는 강점 하나로 영끌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소형 평수를 제외한 8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수요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보면 확실히 고분양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있는 GTX 정비구역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영끌이나 갭 투자로 베팅하기보다는 더 좋은 상급지 이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블로그에도 정말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하시면 자금 계획 잘 짜서 특별 공급 결과 보고 판단하되 추천 타입은 44, 59 정도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더샵 퍼스트 월드의 청약 결과는 4459는 경쟁률이 꽤나 나온 반면에 84는 경쟁률도 한 자릿수고 그 이상은 아예 미분양이 났죠. 이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근데 이런 꼭 해봐야 될 분석 없이 막 넣고 당첨이 돼서 결국 하시는 말씀은 계약금만 넣고 전매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현지 부동산들과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매 제한이 지금 1년이라 그나마 찾아왔던 몇몇 사람들도 소형평수, 그것도 고층 선호자였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처럼 84제곱미터의 애매한 층수는 더욱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연에도 나왔듯이 중도금 이자 때문에 잔압으로 해결하려고도 하시는데 이건 정말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보통 중도금 1회차의 이자가 제일 크니까 이 부분을 중도금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자진 납부를 해서 이자를 줄이는 게 좋겠지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은 절대적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직장에 일이 생긴다거나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요. 이러면 분양가를 어떻게든 팔아야 하는데 잔압을 해버리면 이 분양권 거의 못 파는 수준이 됩니다. 매수자는 분양권을 살 때 계약금에 프리미엄이 있으면 그것만 주고 사면 되는데요. 이 매도자가 중도금 대출을 다 안 받고 잔압을 해버리면 그 잔압한 중도금 대출액만큼 돈을 더 주고 사야 해요. 예를 들어서 사연자분이 중도금 1회차를 잔압했다고 하면 전매할 때 당연히 계약금과 중도금 1회차 잔압분인 1억 3,030만원을 더 받아야겠죠. 근데 매수자는 원래 계약금만 내고 살 수도 있는데 사연자분의 분양권을 사려면 계약금에 1회차 중도금 잔압한 1억 3,030만원을 현금으로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누가 과연 사연자분의 분양권을 사겠어요? 다른 사람 거 사지. 현금이 몇천 몇억 원이 더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애초에 자금 스케줄에 무리가 있고 영끌하면서까지 계약을 할 만한 청약 단지도 아닐 뿐더러 계약을 했을 때 나중에 처리할 방안도 현 시점에서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아깝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고민인 이 청약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현재 상황과 목표를 정리해보자면 우선 사연자분, 여자친구분 두 분 모두 서울에 직장이 있다 보니까 이 서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세가 아직까지는 보합세에 반응이 느린 점도 조금 있지만 이런 와중에도 서울 상급지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하고 있죠. 신고가가 나오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 특히 좋은 지역은 뭐 언제든 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 현 시점에서 이런 곳의 가격대가 사연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두 분이 아직까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이시고 차량이나 집 대출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월 실수령 대비해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꽤 되는 편이에요.
추가로 월급에 조금씩 주식 같은 재테크도 같이 병행해서 그 수익으로 월 고정비 부분을 채우고 있으시다 보니까 부동산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만 좀 가지면 자본금을 끌어올려서 충분히 보다 좋은 곳을 보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건 일단 두 분이 동거를 하고 계시지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고 세대 분리까지 각각으로 해두셔서 청약통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남자분은 특별공급 규제지역, 청약은 불가능하지만 비규제 1순위, 2순위 추첨제를, 여자분은 남자친구분과 남남의 세대주라서 청약통장 사용에 제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고 괜찮은 청약이 나오면 병행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해 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남자분 명의로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해서 상급지에 저평가된 구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경매를 받고 전세를 놓은 상태로 비과세 구간이나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싸게 취득한 만큼 저렴하게 매도하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 재개발 조합 빌라 경매를 통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소액으로 조합 승계 요건을 가지고 급매를 하는 방안. 총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해당 컨설팅의 리스크는 국토부와 청약홈, 재개발 조합 그리고 은행에 모두 검토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상의한 결과 처음이다 보니 금액적인 부담이 적은 이 소액 재개발 빌라 경매를 보기로 하셨어요. 물론 이번에 운이 좋아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매물을 찾고 제안을 드릴 수 있었지만 경매다 보니까 폐찰이나 적정가보다 많은 경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와 연계된 부동산들의 급매물을 드리려고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요 해당 내용은 결과 나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오늘 홈슐랭 가이드 청약 컨설팅 문의 주신 사연자분에 대해서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도 청약 전에 꼭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스케줄과 리스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료니까 댓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각각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슐랭 가이드의 청평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컨설팅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